네, 오늘 주간 세미나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PM복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관리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PT로 만든 것이고요. 그 의사소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그 의사소통은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업무의 핵심 일원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왜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핵심 일원이 될 수 있냐 하면은 그 의사소통 관리를 잘 하면은 그 필요한 정보가 적재적소에 상대방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결국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의사소통 관리이고요. 의사소통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의사소통은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이제 인코딩, 암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암호화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글로 적든지 아니면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이용을 하든지, 어쨌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 관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암호화라고 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거를 또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R라고 전달을 한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100% R라고 이해하기는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이 전달한 의도를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복호화를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잡음이 낄 수 있어요. 채팅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은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패킷이 유실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보를 전달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간다거나 아니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복사가 잘 안 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한다 해도 중간에 잡음이 끼게 되면은,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받는 사람은 내가 전달한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변경시킬 수 있는 혼선의 종류들을 잡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 무엇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 이제 매체가 있어야겠죠. 전화를 통해서 할 건지, 무전을 통해서 할 건지, 대화를 통해서 할 건지, 페이퍼로 복사를 해서 이제 보고서로 만들지, 이런 것들.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체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잡음, 암호화, 해독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이 있어야지 완전한 의사소통이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피드백은 뭐냐면은 내가 정보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그 정보를 확실하게 잘 받았는지,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돼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메일이면 메일 회신을 하든 아니면은 메일 받고서 그냥 메신저로 메일 받았다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의사를 전달할 때, 정보를 전달할 때, 대화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때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그렇죠? 알았다는 표정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송하기 위해 매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암호화, 해독, 잡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의사소통이 이제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노이즈 같은 것들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잘못 이해했어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 정보를 내가 잘못 이해해 버렸어요. 잘못 암호화가 된 거죠. 잘못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복호화하는 사람들도, 해독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 의사소통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은 코딩 내지는 의사소통 관리,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의사소통 관리 방법들은 어떤 거냐면은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알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재적소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사소통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알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재적소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효과적인, 그 다음 하나는 효율적인, 이런 거거든요.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올바른 것을, 올바른 정보를 적재적시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꼭 필요한 정보만, 필요 없는 정보를 전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적재적시에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하는 게 의사소통 관리의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방법에는 저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고 성과 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이 의사소통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식별한다는 것은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식별을 해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해관계자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의사소통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구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 배포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발송하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실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성과 보고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작업 성과 정보를 보고서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기대치 관리는 의사소통 문제들을 감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올바른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무엇이냐? 이해관계자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업무 성과 및 완료 결과물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돼야겠죠. 그리고 조직장도 이해관계자가 돼야 돼요. 조직장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내 팀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 조직장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장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도 이해관계자죠.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해관계자고요. 그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사소통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자 등록부라고 불리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목표와 그들이 기대하는 것, 그 다음 그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적어 놓고서 이들의 기대사항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는. 이해관계자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들의 기대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떠한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의 성패가 좌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어떤 업무를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을 채워 넣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 넣는 것과 더불어서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을 같이 녹여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녹여내야지만이 업무를 성공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 등록부인데요. 별거 없죠. 그냥 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업무의 이해관계자들, 이 업무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식별해낼 수 있고, 그다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이름과 그들이 속한 조직을 명시하고, 그다음 현재 이제 자기와 같이 하고 있는 업무에 참여하는 수준을 한번 알아내 보고요. 그다음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면은 업무에 의해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 이런 정보들을 한번 알아내야 돼요. 업무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 어떤 사람이 이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고, 그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대사항,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목표하고 기대사항이 좀 비슷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업무를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고, 기대사항은 업무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대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내 주위 사람들,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그 다음 어떤 거를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업무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들, 그 다음 이해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이는 저 도표가 권한, 관심도, 격자라는 건데요. 그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권한, 관심도, 격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누가 업무에 대해서 높거나 낮은 권한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누가 높거나 낮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결정을 하고 그들의 기대사항을 관리하는 방법론인데요. 이렇게 높은 권한과 높은 관심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정말 최우선적으로 그들의 기대사항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관심도는 낮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정보를 배포하면서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관심도는 높은데 권한은 낮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심도만 높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그들의 이제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배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낮은 관심도와 낮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를 배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들이 맡고 있는 뭐 롤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권한, 관심도 이런 거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을 잘 분류를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죠? 효율적인 방법이죠. 필요한 정보만 전달을 해준다 라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식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은 다음에는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것인지, 다시 얘기할게요. 이해관계자가 식별이 되면은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업무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 다음 그 정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지를 계획을 해야 돼요.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이 필요한지도 알아낼 수 있거든요. 뭐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될지,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지, 보고서를 쓸지, 메일을 쓸지, 뭘로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사소통 모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달식, 대화식, 유인식, 이런 의사소통 모델이 있거든요. 이것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쓸지. 전달식은 메일이나 메신저나 서면을 발송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가 정보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게 전달식이고요. 대화식은 대면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식 모델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유인식은 내가 게시판이나 모스 같은 데 정보를 올려놓고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봐라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스킬을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할지 이것도 이제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게 해야지 업무가 잘 흘러가거든요. 업무가 잘 흘러간다는 거는 의사결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올바른 의사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올바른 의사결정은 정보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잘 배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저렇게 의사소통 계획서 하나가 딱 나오면 좋겠죠. 굳이 저런 식으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저건 이제 PM북에서 이제 제시하는 하나의 템플릿인데, 누가 누구와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그 다음 얼마나 자주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회의를 할 것인지, 메일을 쓸 것인지, 보고서를 쓸 것인지,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2주에 한 번 할 것인지,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인지, 그 다음 이 의사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산출물들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내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의사소통 계획이 완료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업무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실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배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래서 업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실한 방법으로 배포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올바른 정보가 올바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정보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가면은 그건 정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팸이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저렇게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공식 서면을 활용하는 방법. 이제 법률적 문서에 서명을 한다거나 업무를 위해서 이제 공식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제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잘 안 쓰죠. 우리 회사는 보통 대부분 메일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마이넥스트에서 워크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상위 조직장들에게 결제를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식 서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이퍼를 통해서 결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결제를 받는 것이지만 공식적인 문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 협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언제나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겠죠. 예를 들면은 어떠한 업무가 우리 팀에 요청이 됐는데 되게 중요한 업무가 요청이 됐는데 그냥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요청이 됐어요. 근데 이 메일 대화 내용이 우리 회사는 그나마 큰 이제 공신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조직에서는 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식 서면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비공식 서면이 있어요. 메일을 보낸다거나 포스트잇을 남긴다거나 메신저를 쓴다거나.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비공식 서면의 성격보다는 공식 서면의 특성을 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정도도 공식적인 서면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구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웹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회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죠? 배포 회의도 하고 그 다음 선별 회의도 하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죠. 데일리 미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 구두를 통해서 정보를 배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비공식 구두는 그냥 커피 마시다가 아니면 가다가 보여서
아니면 갑자기 생각나서, 아니면 뭐 후다닥 이렇게 좀 미팅을 통해서, 간단한 미팅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제 얘기하고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식 구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겠죠. 근데 가장 부담스럽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 서면이겠죠. 그리고 공식 구두, 회의 시간에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내뱉은 말이 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다음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 나머지는 덜 신중하지만 정말 원활하고 그 다음 자주 의사소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단지 저런 방법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런 이제 의사소통 요소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잘 이제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준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는 다양한 표정과 손짓과 그다음 뭐 신체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말과 함께하는 표정, 손짓, 그다음 신체적인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정보인지를 더 많이 파악을 한대요. 80% 정도.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준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을 할 때 목소리, 음조, 음색 이런 것들. 좋은 얘기를 하는데 화난 목소리로 얘기하면은 이게 좋은 정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나쁜 정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의 성격에 맞는 음색과 음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준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의사소통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확실히 듣고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꾸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중요한 의사소통을 받을 때는 더욱더. 자, 그리고 성과 보고가 필요해요.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업무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유관부서 사람들이든 조직장이든 뭐 누구든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행여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 보고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과 보고서를 이제 쓰면 되는데요. 그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성과 보고서에 모아서 배포를 하면 되는데, 성과 보고서에는 저런 항목들이 들어가면 돼요. 차이, 예측, 이슈, 변경 요청들. 차이는 업무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일정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리소스 투입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은 업무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보통 이제 일정이라든가 리소스 차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차이, 이런 것들도 저 차이라는 항목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측,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이슈,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떤 게 방해가 되는지, 그 다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이슈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 요청은 뭐냐면은 업무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이만큼 틀어졌는데, 혹은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변경이 돼야 돼. 왜냐하면은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몰랐던 게 지금 나타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예전에 했던 기획이라든가, 예전에 했던 뭐 일정 보고라든가, 뭐 예전에 했던 어떤 방법론, 결정됐던 어떤 방법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찍어가지고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의사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성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잘 배포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관리를 해야 돼요. 모든 이해관계자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올바른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자꾸 얘기해야겠죠. 내가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자꾸 드리고 이런 성과 보고를 자주 해드리는데 이게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혹은 더 개선을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혹은 더 받고 싶은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을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도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누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정보가 배포가 되고 있는지 혹은 정보가 어느 라인에서 이렇게 홀딩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더 이상 배포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관리하는 게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유관부서 사람들 협업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요. 업무를 이제 성공을 시킨다라는 거는 자기의 기대사항도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의 기대사항과 더불어 업무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들의 기대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 다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포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